한국인 한 명도 없는 동티모르 외곽 마을. 왜 한글 간판과 태극기가 걸려 있을까요? 하버드 교수가 목격한 믿기 힘든 현실의 진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바로 소희가 전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제다 실바입니다. 동티모르 국적의 하버드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40년 넘게 교편을 잡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도시 외곽 지역의 발전 양상인데요. 지난해 정부 의뢰로 동티모르 북부 외곽 마을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는 제게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농촌 지역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반 마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 여겼지만 곧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 입구 안내판부터 작은 구멍가게, 심지어 개인집 문패까지 한글과 영어, 동티모르 공용어인 태통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건물 모습이었어요. 분명 동남아시아 전통 구조인데 지붕 모양과 현관은 어딘지 모르게 한국 시골집 같았습니다. 40년간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제가 처음 보는 건축 양식이었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논밭 풍경도 달랐습니다. 전통 농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 관리 시설은 체계적이었고 작물 재배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현지인이었는데 몇몇 분이 불쑥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더군요. 처음엔 예의상이라 여겼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을 회관에도 태극기와 동티모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제주도 부산 해운대 설악산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동경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전체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란 점입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목해 보였죠. 마치 한국의 잘 가꾸어진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연구 인생 중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거든요. 분명 마을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을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한국의 중소농업기계회사가 이곳에 작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정부의 외곽지역 개발 정책에 따라 들어온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고 하더군요. 외국 회사가 와서 과연 마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파견 나온 젊은 공장장인 한국인 박재윤 씨는 남달랐습니다. 보통 외국인 관리자들은 현지인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현지 언어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장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마을 농업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농업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물 관리 방법부터 작물, 재배법까지 한국의 선진 농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재윤 씨는 마을 공동체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한국의 품앗이 문화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원래도 공동체 의식이 있었지만 한국식 체계적 협력이 더해지며 마을이 완전히 뭉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공장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함께 일하며 정든 공장장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마을 경제에 큰 타격이 올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재윤 씨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며 혼자라도 남아농업 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놀랐지만 그 결심 뒤에는 이장님 딸 루이살 베로와의 묘한 인연이 한몫했다는 소문도 살짝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이장님 안내로 마을 곳곳을 자세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외관상 변화만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마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농업시설이었습니다. 농마다 정교한 물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물 재배 방식도 전통적인 동남아 농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집약적 농업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도 한국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 자동 관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체조를 하고 마을 청소를 공동으로 하는 모습 등은 영락없는 한국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는 방식은 한국의 반상회와 비슷했습니다. 젊은 층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마을 한쪽에 작은 학습실을 만들어 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함께 보며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물론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들은 한국 기업과 교류할 때 쓰려고 관광객 유치 사업을 하려면 필수라며 실용적 목표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상점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국 라면이나 김치 같은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고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맛은 현지화되어 있었지만 한국 음식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분위기 자체의 변화였죠. 다른 외곽 마을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활기가 느껴졌거든요. 주민들 사이에 결속력도 강해 보였고 마을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저에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줄 아시더군요.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경제적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져온 통계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비교해 보니 지난 5년간 이 마을의 농업 생산성이 무려 3배나 증가했더군요. 같은 기간 다른 외곽 마을들이 1020% 성장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 도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날씨에 의존해야 했던 농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뀐 겁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 작물별 최적 재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병충해 관리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은 물론 작물의 품질까지 크게 향상되었죠. 더 중요한 건 마을 공동체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개별 농가가 따로따로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작업 공동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농협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덕분에 생산 비용은 줄고 판매 가격은 높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범죄율의 변화였습니다. 지역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이 마을의 범죄 발생률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식 공동체 문화 덕분이었죠. 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마을 자체, 학습 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재윤 씨였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의식과 문화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 한국인 청년 박재윤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 파견 근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일하고 돌아갈 줄 알았죠. 그 말 속엔 이곳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결심이 녹아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이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경험한 거죠. 그쯤부터 재윤 씨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그 진정성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이장님 딸 루이살 베로 양은 박재윤 씨가 주민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고 속삭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이 전해지는 걸 느낀 박재윤 씨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가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마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아무리 잘 발전하고 있다 해도 작은 외곽 마을의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날 수도 있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마을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그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동키무르 정부가 동북부 외곽 지역을 파무일 플랜테이션 전환 계획에 포함시키며 이 마을의 경작지를 모두 산업용으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부 외곽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마을도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식 농업시설들과 공동체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은 이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재윤 씨도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소문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지만 정부 결정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40년간 도시 개발을 연구해 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구나 이 마을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성공적인 문화융합 모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론과 연구에만 매달려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현실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박재윤 씨와 마을 이장님을 만나 제안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치를 동키무르 정부와 학계에 알려 보존할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하기에는 이 사례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박재윤 씨와 이장님의 얼굴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하버드 도시계획학과 동료들을 찾아가 이 마을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농업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동료들이 이 사례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마을이 보여준 농업 생산성 향상, 공동체 결속력 강화, 범죄율 감소 등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현지 동키무르 전통과 융합되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시골 마을 하나 때문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이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미래 농업과 다문화 공동체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전환점은 농업부 장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침 동티모르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산이 국가 과제였는데 이 마을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박재윤 씨도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마을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어린 이야기와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한국 동티모르 간 우호 협력의 상징적 사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정부 청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보존을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어로 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문화를 사랑한다는 점 자체가 큰 감동이었거든요.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 양국 언론에서 이 마을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어요. 작은 마을의 문제가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키무르 정부에서
이 마을을 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발 예정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넘어 미래 농업과 다문화 공동체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했거든요. 박재윤 씨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곳이 내 제2의 고향이라는 확신이 옳았구나 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부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확대 도입하고 마을 전체를 농업기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이 이곳에서 선진 농법을 배우고 한국과의 농업기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와 동티모르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독특한 마을로서 문화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재윤 씨는 정식으로 동티모르 정부 농업 컨설턴트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전역을 돌며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동티모르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이론 연구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처음으로 현실에 직접 개입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수로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죠. 한 젊은 한국인의 진정성과 헌신이 한 마을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이 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방문객들의 증가였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러 오기 시작했고 동티모르 주민들도 견학을 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농림부에서도 공식 시찰단을 보내왔습니다. 자국의 농업기술이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시찰단을 안내하면서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가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어요. 박재윤 씨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동티모르 정부에서 그를 농촌발전 특별고문으로 임명한 것이죠. 이제 그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전역의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농업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농민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마을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한국문화체험센터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한복체험, 한국 음식 만들기, 전통, 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관광 수입이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 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정착하는 비율도 높아졌어요. 오히려 도시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와 관광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몇몇 아이들은 장래 희망을 한국 유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아이들의 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농촌 공동체 발전 모델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하게 되었고 국제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40년간 학자로서 살아오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죠. 한국과 동티모르 정부 간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기술 교류 협정을 새로 체결했고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국가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박재윤 씨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지 여성 루이살 베로 양과의 묘한 인연은 어느새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겐 너무 큰 벽이 있어 라며 서로의 배경 차이를 절감했지만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열렸고 베로 양 역시 묵묵히 마을을 위해 뛰는 그의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딸인 아멜리아가 재윤 씨에게 은근히 눈독을 들이며 두 사람의 사이를 시기했거든요. 아멜리아의 방해로 잠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재윤 씨와 베로 양은 각자의 자리 농업 컨설팅과 마을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을회관 앞 정원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리며 맺어진 이혼이는 한국과 동티모르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죠. 이제 재윤 씨와 베로 양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서로의 곁에서 마을의 미래를 함께 꿈꿉니다. 이 작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젊은 한국인의 진정성 있는 헌신이 작은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으로 확장된 이 놀라운 이야기. 40년 연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진정한 국제 협력과 문화, 융합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티모르 시골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젊은 농업 컨설턴트 박재윤 씨와 동티모르 주민들이 보여준 진심과 헌신은 그저 기술 이전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느낀 핵심은 예상치 못한 작은 마을 속에 숨어있던 무한한 잠재력과 진정성 있는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과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한국식 공동체 정신이 국경을 넘어 한 작은 마을을 변화시킨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동티모르의 평범한 외곽 마을이었지만 박재윤 씨와 주민들이 보여준 손수 가꾼 스마트팜과 품앗이 문화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떠올리게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인하고 따뜻한 동티모르 주민들의 모습과 한국인의 협력 정신이 만나 만들어낸 이 기적은 바로 우리 한동티모르 우정의 상징이 아닐까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의 불씨가 앞으로도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 세계 곳곳에 한국 정신을 알리고 동티모르와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처럼 진심과 기술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의 다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